그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뭐야? 어떤 입장이냐면 의료비가 비싸지면 무상화를 못 시킨다. 그러니까 의료비는 낮춰야 되는데 신기술이 들어오는 순간 무상의료 꿈은 깨져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신기술은 뭐가 됐든 다 막는 집단이에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뒷짐게 시민 거기는 이제 시민단체가 연결되어 있는 시민단체가 무슨 그런 쪽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힘든 싸움 끝에 간신히 통과가 돼서 이제 앞으로 좀 법적으로 좀 신기술 도입이 여지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소개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무릎은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과제 일단 2006년부터 과제를 한 계속 정부 과제를 한 3-4개씩을 맨날 겹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추세가 결국 노인 인구가 많아졌는데 그거를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버냐?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인구 많아지니까 뭐 실버 헬스케어 뭐 되게 많이 뭐 있는데 관절 치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과제를 따려면 관절 얘기를 넣어야 돼. 관절 얘기를 안 넣으면 시장 규모가 너무 작게 잡혀가지고 항상 게임이 져요. 그래서 이제 관절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예전부터 저희 한 10년 전부터 일본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무릎에다가 지방을 넣더라고요. 무슨 저런 기술을 한대냐.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예전부터 동물에서는 많이 써왔던 치료 방법인데 요즘 타조나 치타, 고속으로 달리는 이런 애들은 이제 좀 관절이 안 좋아요. 말도 그런데 관절강 안에다가 지방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힌트를 얻어서 정형외과 의사인데 한 10몇 년 동안 60케이스 정도를 프리어 포스트 웬만하까지 다 준비를 해놓은 의사가 있어서 사실 오늘 그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여튼 연락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만나게 돼서 저는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다른 그 선생님들이 좀 모이면 이걸 좀 소개도 할 겸 해서 제가 이제 한번 모아봐달라 좀 부탁을 드렸더니 또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고 제가 오늘 잠깐 그 시술 전에 설명드린 건 사실은 이건 내가 좀 이따가 잠깐 하고 이게 저는 막 환자분이 이제 저기 선생님 어머님이신데 제가 이걸 보고 뭐 질환이 어떤 상태인지 이제 번데기가 공작도 문자 쓰는 거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뭐 교수님이 설명하시거나 누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저는 오늘 이 환자가 이 시술을 받는 것이 적합한 인디케이션인지 아닌지도 사실 사전 검토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시술을 보여드린다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거 나중에 어쨌든 아까 말한 그 애니멀 인젝션 케이스들 그 수의과 영역에서는 많이 있는데 뭐 이런 자료는 나중에 제가 모아서 드릴게요. 이게 스노우 레오파드 표범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정형외과에서 얘기인데 미국도 이걸 되게 하고 싶은 거야. 정형외과에서 이런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오스피딕 그러니까 그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나온 이 글을 좀 모아놓은 건데 OA에다가 이걸 좀 넣으려고 그랬더니 미국은 엄청 방해를 하더라. FDA에서.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는 걸 미국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트 코 여러 가지 나온 저도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다양하게 쓰고 싶은데 왜 FDA가 막느냐 이 법적인 논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아티클 이것도 뭐 최근 아티클인데 이건 뭐 이렇게 이제 무릎에다가 패드 인젝션을 하더라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카톡방 같은 거 만들어서 희연 씨가 한번 보내니까 저도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거기서는 그냥 로프렛을 그냥 넣어버리더라고요. 무릎에다가 관절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베이스가 되는 아티클들이 있어서 한번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일본 의사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야 이거 이래도 되나 그랬다가 이런 아티클들 정형외과 아티클들을 보니까 야 좀 흥미롭다. 왜냐면 이게 되면 사실 저로서는 이제 꼭 해보고 싶은 게 줄기세포 치료거든요. 근데
주기세포 치료 이전에 저희 성형외과 의사로서 백그래프트 역사는 한 150년 동안 그래도 아무 문제가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른 과로 무빙하는 걸 한번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가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좀 최근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법적인 거를 좀 발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법적인 건 뭐 아시겠지만 법적인 거는 사실은 마우스 나오고 제가 좀 간단하게 저희가 짧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비인정 비급여가 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임의 비급여 했다가 머리 아파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비급여로 할 때 저희 성형외과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 성형외과에서는 주기세포를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주기세포를 배양해서 정맥 주사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본메로 그래프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이죠. 본메로에서 이제 정맥으로 주사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주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여기저기 장기들이 다 좋아진다라는 그 베이스는 이미 이제 그거는 미국에서도 FDA 정식으로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와서는 논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 배양을 해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맞은다. 뭐 그 간격이야 뭐 어떤 텀을 갖고 살 텐데. 근데 이제 그때 뭐가 문제냐면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너무 임의 비급여인데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임의 비급여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건 다시 자기 돈이 아니에요. 내놔야 될 돈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도 같은 논리인데 엔티에이징이란 말을 써요. 엔티에이징은 아직 병은 없는데 앞으로 생길 병을 막겠다. 그 예방 질환의 예방도 아니고 까리하거든. 그러니까 미국 항공학회가 굉장히 그 유명한 이유가 그러니까 보험, 그러니까 실손 보험이든 뭐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대상에서 벗어나기 쉬워요. 항노화 이런 말을 써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전인적 치료법이라는 건 뭐냐면 질환을 치료하더라도 사실 타겟이 거기 하나로 국한됐다고 보면 질병 코드가 딱 붙거든요. 그러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안 받고서는 무조건 임의 비급여가 돼버려요. 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제외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법정 비급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용, 성기능 확대 뭐 이런 거 있잖아. 성기능, 미용, 그 다음에 지가 괜히 걱정돼서 하는 건강검진, 그 다음에 권태, 피로감,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법정 비급여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붙여야지 사실은 돈을 받는 게 합리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인적 필요한 건 결국에는 이건 뭐 타당한 얘기예요. 환자가 무릎을 치료로, 그러니까 메인 심텀은 취 컴플레인은 무릎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릎만 문제 있을 수는 없거든요. 보통은. 그렇다면 다른 부분을 동시에 치료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합리적이다. 왜? 한 번의 수술 리스크를 가지고 동시에 여러 개를 치료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사실 우리 원래는 재활의학과 쪽인데 미국에서 이제 버클리죠. 버클리 나와서 의사를 하다가 한국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보도도 아닌데 무릎에 주기세포 분리해서 많이 놓거든요. 근데 시술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면 지방 흡입 비용을 400만 원을 받고 주사 비용 5만 원을 받으니까 극단적으로. 그러면 405만 원이 나왔는데 환자가 동의를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5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돌려줘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400만 원에 대해서는 돌려줘.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저희도 주기세포 치료를 받는 사람이 메인 심텀이 예를 들면 렁이다, 루케미아다 와도 저희는 반드시 이게 루케미아만 치료하는 게 아니다. 전반적인 항노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동의서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기세포 뭐 여러분 다들 아시는데 이게 이제 뼈에서 보통 많이
그러니까 MSC라는 것이 뼈의 골수에 있고 골수가 뭐 여기는 주로 뼈 그리면 이제 피머를 그리는데 사실은 진짜 골수다 펠빅본에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펠비스에 있어요. 대부분 90% 이상이. 그 펠비스에 뭐가 있냐면 스템셀이라는 게 들어요. 이게 MSC 메센카이머 스템셀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 혈액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무슨 뭐 콘드로사이트나 오스테오블라스트 이걸 만든다라는 컨셉이죠. 그래서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암세포가 잔뜩 있는 백혈병 환자한테 RT를 꽝 때리면 이제 싹 죽는데 이거 뭐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전신이 다 죽어요. 머리 다 빠지고 그 상태에서 정맥으로 남의 본메로를 투입했더니 전신이 살아나요. 이런 현상들을 이제 해서 사실 그 서바이벌을 계속 높이는 방식인데 이제 마찬가지로 메센카이머 스템셀이 본메로에 있어서 나와서 이놈들이 결국 장기를 전신적으로 재생한다. 이게 이제 뭐 줄기세포 치료고요.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시술은 이 줄기세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보면 지방 사이사이에 있는데 이런 거를 따로 뽑아서 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보라매 병원 옛날에 케이스 발표한 것도 있고 지금 여기 아까 그 무릎에 놓는다는 그분은 이 SVF라는 걸 뽑아서 즉석에 분리해서 셀 컴포넌트만 넣어요. 셀 컴포넌트만. 그게 이제 기존의 시술이라고 본다면 지금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셀 컴포넌트만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아시겠지만 관절로서의 가치는 하이로닉 애시드는 그 뭐예요? 루브리컨트예요. 사실은 루브리컨트가 관절액이 없으면 루브리컨트 효과가 좀 떨어지고 뭐 루브리컨트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섞어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 보면 콜라겐 파티클들하고 그 다음에 카티스템 예를 들면 머리포스 상상 카티스템 셀룰라 컴포넌트, 루브리컨트, 그 비스코엘라스틱 컴포넌트라고 해서 어떤 완충제 같은 것들을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카니컬 쉐어를 건들 수 있는 소재를 넣어요. 근데 어쨌든 관절에게 들어가야 될 것은 확실한 건 셀룰라, 메카니컬, 루브리컨트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카티스템 쓰시는 분들 보면 콜라겐 파우더에다가 하루닉 애시드 섞어갖고 넣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넣으려고 우리가 시술하려고 하는 건 지방을 뽑아서 웽하고 갈면 지방은 로우 머티리얼로서 보면 기름이 너무 많아요. 기름이 사실상 알고 보면 전체 성분의 대부분이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을 그렇게 많이 뭐 루브리컨트로서 아무리 기름이 좋다고 한들 그것도 셀룰러 컴포넌트 들어가야 되고 ECM, 그러니까 ECM이죠. ECM이 들어가서 비율을 잘 조화롭게 맞춰줘야 되는데 뺏을 넣어서 성공했다고 그러면 참 기쁜 일이지만 저는 걱정도 많이 돼요. 뺏을 통째로 넣는 거.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시술은 뺏을 갈아가지고 기름의 컴포넌트를 확 줄이는 거죠. 줄여서 넣으면 좀 양은 확 줄지만 그래도 너무나 과도하게 많았던 기름 성분을 확 줄이면서 주사기를 놓을 수 있도록 가는 주사관을 쓸 수 있도록 쪼개는 거죠. 쪼개고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개발한 방식은 뭐냐면 저도 이거 하나로 되게 해먹었는데 그렇게 파티클을 잘게 쪼개더라도 불구하고 리빙 셀이 그러니까 스트로마 셀들이 그 ECM 사이사이 박혀 있는데 이런 그 메센카이머 스템셀은 저희가 서바이벌 레이트를 거의 85% 이상으로 올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비결은 딴 게 아니고 날이 굉장히 예리한 날 우리가 사심이 우리가 의사들은 서저들이 잘 아시겠지만 셀카를 써야지 조직 손상을 덜 입어요. 포셉도 티슈 포셉을 써야지 안 입는 것처럼 이제까지의 이런 분쇄 장치들은 되게 뭐 블런트한 것들이에요. 날에 안 서 있고. 근데 사실은 조직 손상이 훨씬 크더라는 얘기. 저희가 만든 거는 나를 어떻게 최대한 예리하게 하되 얘들 간격을 한 100마이크로를 줬어요. 100마이크로를 주면 세게 치더라도 세포가 10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10개가 들어갈 공간들은 그러니까 언뜻 보면 붙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날들이 날카로운 날이.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세포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85%에서 90% 정도로 이제 살려놓은 상태로 분쇄를 해요. 그러면 재밌는 건 왜 100마이크로를 했냐면은 지방세포 머추어 팻셀은 크기가 100마이크로가 넘어요. 그러면 100마이크로에다 대고 확 돌리면 기름을 잔뜩 먹고 있던 지방세포는 일단 다 터져요. 터지고 기름을 뱉어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꼭 필요한 스트로마 셀들은 이게 복합적인 세포들인데 그냥 살아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작으니까.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 작용을 하는 칼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고 했는데 고맙게도 저는 이제 보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굉장히 큰 회사를 세우겠다고 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정형외과 그 일본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투자자들하고 싸우는 바람에 회사는 생겼다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이 그럼 우리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온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뭐 간단히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노화라는 것이 수명은 한계가 없는데 관절도 수명의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룡뇽 같은 거 보면 지네들 발이 통째로 잘려도 다 살아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런 원시 생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포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모든 면의 신체를 오래 살려줄 수 있겠구나. 그러고서 봤더니 본메로의 스템셀이 이렇게 줄더란 얘기죠. 나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나중에 가면 DJD 올 정도의 나이가 되면 본메로에서 뱉어내는 스템셀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스템셀은 몇 개만 들어가도 그 지역을 싹 하게 해야 돼. 서큘레이팅 셀들이 없으면 로컬에 있는 셀들, 팻에 아무리 지방세포가 많아, 주기세포가 많아도 얘들이 서큘레이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팻을 긁어다가 거기서 빼서 서큘레이션 다시 집어넣는 건데 그럼 본메로로 가요. 또 이분 본메로에서는 거기 트라베클에 붙어갖고 얘들이 번식을 해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다시 뱉어요. 릴리즈를 시켜요. 서큘레이션을. 그런 것이 이제 전신치료의 컨셉이고 어쨌든 간에 관절이 망가지는 거는 그러니까 전신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 닳는 거는 젊었을 때 더 많이 닳겠지만 재생이 그만큼 많이 되는데 로컬 팩터, 로컬 셀들도 없어지고 그나마 그걸 완충해주는 시스템 서큘레이팅 셀들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한 건데 사실은 로컬 셀들이라도 좀 복구를 해보자. 그래서 넣는 것이 이제 주기세포를 로컬 인젝션 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다가. 그래서 어쨌든 본메로 셀들이 이렇게 줄어드니 이것만 제대로 올리면 결국 우리 인간의 수명은 없어진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미국 이게 어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의 굉장히 큰 학회인데 내과 학회인데 얘들 이제 주장에 의하면 스템셀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스템셀 컴포넌트가 줄고 스마셀도 많이 줄죠.